오늘 만나보실 모델 쉐보레 트랙스인데요. 1세대는 그냥 트랙스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타일 때문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스타일로 보면 기존 대비 확실히 커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련된 것도 이번 모델의 특징이죠. 나름대로 GM답지 않은 이런 구성들이 잘 나타나서 좋은데요. 자, 쉐보레 트랙스, 특히 다른 모델 대비 이번에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 저희가 다른 시승기를 진행할 때도 계속 트랙스를 언제 하냐고 이렇게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분들의 기대감을 채울 수 있을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트랙스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1세대와 비교하면 모델명만 같을 뿐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요. 디자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균형미도 좋고 쉐보레 특유의 묵직하며 단단한 이미지도 잘 표현했죠. 등급상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아래에 위치하지만 트렌드에 맞게 크기를 키웠습니다. 차체 길이도 130mm가량 더 길죠. 휠베이스도 길어졌는데 준중형 세단 현대 아반떼와 20mm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크고 넓어졌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죠. 쉐보레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항상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랙스는 꽤 세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겹쳐진 느낌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등장할 다른 모델에도 유사하게 쓰입니다. 공조장치를 별도로 분리시켜 직관성도 높였죠. 테스트 모델은 RS 트림이라 레드 컬러 스티칭과 RS 로고가 추가됐고요. 다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설정을 바꾸려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은 후 계기판으로 표시해주는 버튼을 별도로 눌러줘야 합니다. 취소하려면 다시 눌러줘야 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된 컨텐츠도 매우 적습니다. 아이콘 생김새도 직관적이지 않고요. 그래도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성은 잘 갖췄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고 시트는 통풍과 열선 모두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요. 앞좌석 공간도 충분했으며 시트의 쿠션감, 착석감도 무난했습니다. 뒷좌석도 넉넉한데요. 특히 바닥이 평평해서 좋았습니다. 송풍구에 USB 충전구도 2개 준비했고요. 반면 열선 기능은 없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도 갖췄죠. 쉐보레 모델에서 쓰는 높이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고요. 앞서 보신 대로 스타일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트레일블레이저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고급형 모델이 있다 보니까 트랙스는 보급형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좀 세련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장비 면에서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들이 눈에 띄긴 하네요. 하지만 뭐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고속주행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이때는 나름대로 시원스럽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다른 SUV들, 특히 소형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 가속에서 매우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차의 배기량을 생각해야겠죠. 1.2L 여기에 터보차저를 걸어서 최대 힘을 끌어내는데 1.2L라는 저배기량을 가지고 현재도 쭉 하고 속도를 올려가는 과정. 자, 이제 실제 속도 기준 180km에 접어들었습니다. 181, 거의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1.2L 모델로 실제 속도 지금 183km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네, 출력에 대한 효율만큼은 잘 뽑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2L 엔진은 최고 출력 139마력을 낼 수 있죠. 최대 토크 22.4kgm/m로서 효율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일부 모델에 쓰이는 2L 모델보다 나은 효율성을 보여주니까요. 자, 그렇다면 실제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9.6초대를 마크하는데 상급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와 비교를 해도 크게 아쉽지 않은 성능입니다. 특히 이제 2L 모델 뭐 코나를 비롯해서 셀토스 같은 경우 이 차들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뚜렷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저속 환경에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자, 여기서 가속할 때는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훅 하고 나가긴 하는데 요 중간 영역, 뭐 쉽게는 터보렉이 약간 느껴지고 그로 인한 답답함이 타 모델 대비 아무래도 엔진의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느껴진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속 환경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약간의 진동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기량에 의한 한계 정도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동에 좀 민감하신 경우, 특히 P레인지에 있을 때는 뭐 진동을 느낄 수 없는데 D레인지로 오면서부터 저항감이 생기고 RPM도 살짝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조금은 불규칙한 그런 진동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진동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상급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쪽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셰시 세팅이 이전 GM차보다는 많이 순화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말리부가 상당히 뭐 짱짱한 그런 하체를 가졌다가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다소 좀 유순하게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전 트랙스와 비교를 한다면 주행상의 만족도 자체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과 타협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긴 한데 GM차의 장점이 뭔가요? 기본기죠. 자, 기본기라는 것은 잘 달리는 부분입니다. 자, 직선 주행을 할 때 쭉 별다른 보정 없이 쭉 달려주는 것도 기본기의 하나이고, 코너링을 할 때 또한 핸들링, 제동 이런 것들, 차가 달릴 수 있는 그 자체를 기본기라고 합니다. 기본기는 사실 GM이 늘상 잘해왔던 그런 영역인데 이번 모델에서는 이 파워트레인에 의한 한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변속기는 6단 자동을 쓰죠. 상급 이제 이코녹스 같은 경우도 6단을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력 부족이 있다 보니까 이 기어비 자체를 앞쪽으로는 촘촘하게 배치를 하고 후반에 가서는 기어비를 늘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변속에 의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탁 가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갔다가 훅 늘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6단이 들어갈 때 그렇거든요. 상급 모델 트레일블레이저와 비교를 하면 확실하게 이제 GM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급 나누기를 확실하게 해놨네요. 주행을 했을 때 들어오는 진동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상급 모델 대비 약간은 저렴한 티가
납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만 봐도 일부 것들이 이렇게 희생되어 있고, 뭐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도 트레일블레이저는 나름대로 신경 쓴 것을 넣었지만 지금 이제 기본 사양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부분, 정확히는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상하게 가격이 싸면 무조건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자, 가격이 저렴하고 그 저렴한 가격에 합당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트랙스는 현재 이 가격에 맞는 그런 구성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상급과 비교를 한다면 요거는 살짝 예민하신 분들이면 그 차이를 생각보다 이제 크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아마도 기존 트레일블레이저 오너가 탄다면 뭐 스타일 넓고 뭐 공간도 잘 뽑았는데, 야, 주행감은 좀 덜 GM스럽네, 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티어링 휠 돌아가고 있는 상황. 제가속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살짝 떼가지고 약간 좀 부드럽게 가속을 할 때, 네, 요때가 좀 컨트롤하면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확 밟든지 아니면 차라리 놓던지, 이런 거에 이제 제어에 좀 예민함은 약간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에 따른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고, 기어비가 약간 애매해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지금 컨티넨탈 프로 컨택 TX라는 모델인데 컴포트 지향의 타이어예요. 근데 이제 245mm급이라는 너비 대비 효율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레터럴이라고 얘기하죠. 횡으로, 그러니까 코너링 상황에서 타이어 너비에 의한 그런 이제 한계점이 약간 올라갈 걸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차 1.1L 엔진의 19인치라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셋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캡티바 때도 19인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네, 이 배기량이 거의 이제 60% 수준인 이 차에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멋도 좋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순발력 저하를 비롯해서 승차감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나중에 타이어 교체할 때 타이어 교체비만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조작했을 때 약간 앞뒤간이 약간은 뒤쪽이 따라오는 게 살짝 늦어요. 확실히 금나누기 좀 흔적 같은데 약간 뒤로 말리죠.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 볼까요? 네, 제동 성능은 40m대, 가장 뭐 보편적인 수준이 나왔고, 제동 편차도 약 이제 2m 내외이기 때문에 지속성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어 너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제동력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큰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로 인한 오히려 제동거리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타이어의 적정 사이즈로 놓고 본다면 이 정도 급에서는 215 또는 225 정도가 최대 한계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연비를 볼까요? 배기량이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다서다 하는 환경, 또한 이제 고속에 올랐을 때 이때 연비 자체가 이제 상급 모델을 능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배기량이 이제 적어지게 되면 이 배기량 혜택에 따른 세금 혜택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많이 밟아야 돼요. 가령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한 50%를 밟았을 때 충분한 그런 토크와 마력이 나온다면, 트랙스에서는 그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힘이 부족한 만큼 조금 더 밟아야 되죠. 그로 인한 연비 부분에 효율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가면 대부분 이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아닙니다. 다만 엔진의 특성에 의한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차의 성향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CVT 쪽을 매칭시켜서 조금 더 나은 탄력성을 가져갔다면 차량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원가 차원에서 CVT가 약간 더 비싸긴 할 거예요. 현재 이 트랙스는 최대 무기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과 상당히 이제 타협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GM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전륜 구동형 모델, 이 차는 어차피 4륜 구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변속기 CVT의 선택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GM도 CVT 쪽을 나름대로 이제 오래 썼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변속기가 생각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차량 이제 예산을 한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로 낮춰 잡으면서 가성비를 추구한다. 여기서는 정말 이제 가격 대비 어떤 효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랙스는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다만 이제 2천만 원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네, 이 차량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트레일블레이저 혹은 뭐 경쟁사의 다른 모델들, 아무래도 이제 살짝 상급 모델이 보여주는 그런 이점이 있는 만큼 이 가격이라는 걸 최고의 매력으로 꼽고 있는 차, 그 장점을 뚜렷하게 살려서 구입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팀이 추천하는 트랙스 한번 구성을 볼까요? 트랙스의 장점은 가격인데요. 그 이점을 살리기 위해 LS 및 LT 트림을 추천합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으면 운전 편의성도 향상되고요. 하지만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 트림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급 모델인 액티브나 RS 트림은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성비를 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보여주는 트레일블레이저 혹은 경쟁사의 고급형 모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오늘 만난 쉐보레 트랙스,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배기량 엔진을 탑재시켜서 세금 혜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크게 다가오죠. 다만 이제 엔진 배기량에 의한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시승을 통해서 만약에 부족한 느낌이 있고 진동감이 나에게는 정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고급형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 쪽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스타일, 특히 공간은 정말 잘 뺐어요. 다만 이제 전통적인 예전에 크루즈, 아베오, 또한 이제 말리부를 비롯해서 거기서 느꼈던 GM 스타일, 이전 트랙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승차감이 약간 하드한 느낌은 있었지만 주행에서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자, 그런 느낌을 감안한다면 지금 트랙스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대기아차를 타다가 넘어온다면 거기서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통적인 어떤 그 핸들링과 이런 것들을 몸에 이렇게 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고급 버전 트레일블레이저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GM은 이번에 잘 했어요. 선택의 폭을 분명하게 넓혀줬잖아요. 특히 최근 이제 소비자층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고급층, 그리고 어떤 정말 가격적인 부분, 여기서 메리트를 찾는 층,
그래서 이 가격이란 부분에서 뭐 승부를 잘한 만큼 트랙스 당분간 이 인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기존 GM답지 않게 조금 더 컴포트한 측면을 강조한 또한 넉넉한 공간 좋았죠? 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뭘 사겠냐고요? 사실 완성도를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트레일블레이저 아니면 뭐 핸들링이 좀 더 좋다 그러면은 전 XM. 네. BMW XM 말고요.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